요 종목을 조금씩만 잡아가면 2025년, 2026년, 7년, 8년을 지내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영상으로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황 얘기는 영상 뒤에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본론부터 좀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말간에 좀 우리가 이번 시기를 다 지나고 나면 다음 주서부터는 공매도 재개가 된 지 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실 가장 좀 중요한 이슈기도 했죠. 국내 정치 리스크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파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기를 기대를 했지만 결국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시장의 하락이 좀 더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시장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영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들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떠한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결국은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시장은요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가 어디서 올까요? 고점에서 올까요? 아니죠. 저점에서 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과연 어떠한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으로 대박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2월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많은 대박주들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2월 대박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영상에서 수익 실현 내지는 공부방에서 비중 축소시켜라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린 시간이 지난 종목이다 보니까 요걸 따라 사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추천주를 준다고 대박주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인테크입니다. 2월 6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자, 고가 기준으로 48%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2월 7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월 10일, 15일, 24일 50% 가까운 상승폭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2월 10일, 2월 13일 자, 여러 번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깊죠. 고가 기준 5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CXL 관련주로 네오셈 2월 11일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 여러분들한테 패키징 관련 기업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2월 17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당시에 비해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한농화성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을 그 시기에 비해서 3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YC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폭 달성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를 하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꼭 방치시키시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가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었던 에이징랜드, 엑시콘, 그리고 CIS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승률에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들, 이 세 기업들도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CIS도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현재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기업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맞이하게 될지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함께 영상에 소개드리는 기업도 차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주식 공부방 운영 중에 좀 있거든요. 주식 공부방에서는 소개드린 기업들 관련된 뉴스들, 정보들, 타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 참여 방법은 영상 중반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여 가시는 방법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달은 마무리가 잘 됐고요. 3월달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더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좀 살펴볼 내용은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8대 0으로 인용이 됐던 부분에서 뭐 불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좀 길고 길었었던 탄핵 국면이 지나갔고, 자, 그리고 국내 시장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면이 돼서 뭐 중국 쪽이랑 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시장 흐름 누가 되면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문제는 누가 됐을 때 어떠한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린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누가 되냐 마냐는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어느 섹터로 돈이 움직일 것이냐, 뭐 2차 전지 쪽이냐 반도체 쪽일 것이냐 아니면 원전 쪽일 것이냐, 요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시장 자체의 상승과 하락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제 탄핵 정국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수장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다면 수장이 빨리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흐름은 예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장이 지금 탄핵이 됐고 결국은 수장이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60일 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조기 대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의 관세 분야에 있어서 분명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드리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결국 향후 주가 향방은요, 관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관세 리스크를 좀 보도록 할 텐데, 관세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 3월 4일서부터 해서 이제 거의 한 달, 그리고 2달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쪽에는 보복 관세를 매겼고,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미국에도 매기겠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부분에는 멕시코는 오케이 하면서 12%까지 좀 낮춰주세요. 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문제는 멕시코, 캐나다가 아니라 이 상호 관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철강 같은 부분에는,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런 업종에 들어가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철강에 들어가는 업종에 이 40% 50% 정도 되는 이 관세, 특히나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자국 내에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40% 50% 매길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철강 기업들 갑자기 미국 쪽에 공장 증설해서 심지어 그 공장을 지으려면 또 공장에 또 스텐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틸 같은 부분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세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에 판매하고 있는 요 자동차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요게 회사가 $2,000 남겨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 정도 기업이 남겨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관세가 적용되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한 10%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첫 번째로 갈 것이냐 두 번째로 갈 것이냐. 판매가 $9,000에 관세 $1,000를 합쳐서 기존에 있었던 $10,000 그대로 갈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판매가 $10,000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관세 $1,000이
플러스가 되면서 시중에 11,000원에 유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물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낳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특히나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관세를 적용한 만큼 가격을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관세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뭐 판매가를 한 1,500원 정도로 하고 영업이익을 한 1,500달러 요렇게 하겠죠.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적자를 보면서까지 미국에다 팔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판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관세, 그리고 이 관세 부분들이 문제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과연 미국과 협상이 가능한 것이냐?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은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안화를 엄청 많이 찍어냈습니다. 자, 68트릴리언이다라고 하면 지금 68조 만큼 지금 위안화를 찍어낸 건데, 자, 갑자기 2025년 1월 달 들어서 112트릴리언으로 2배, 112조만큼의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통화량의 2배예요. 왜 이렇게 가느냐? 결국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 중국에다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기가 침체되거든요. 이걸 중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똥값이 됩니다. 자, 똥값이 된 위안화에서 만들어낸 물건은 당연히 이 물건 값도 똥값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수출을 하게 되면요, 해외 기업에서 값싼 중국 물건을 엄청나게 사들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물량들만 외국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애플 같은 기업들에서 이 중국발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이폰이 100만 원, 근데 화웨이 폰이 80만 원 이러면 아이폰 20만 원 더 주고 사겠지만 중국 화웨이 폰이 막 10만 원, 애플 폰이 뭐 150만 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중국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대로 중국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 중국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하니까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는 중국 쪽이 덤핑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졌죠. 자, 그렇다고 미국에 수출하자니 미국은 동맹국 그런 거 구분 없이 관세 때린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일본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반도체 분야도 좀 굉장히, 우리가 TSMC 쪽에 25%가량의 이제 관세가 나왔을 때 대만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죠. 엔비디아 쪽이 치명적이니까. 자, 그러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6%대로 시장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분야도 떠오르고 있는 중국산 덤핑 분야에 가장 희생양이 될 수 있는 테마 섹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산 디램, 저가형 디램, 지금 하이엔드 제품들,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HBM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지금 HBM을 가동시킬 수 있는 GPU, 요쪽에만 지금 트렌드가 잡혀져 있었는데 경기 침체로 가면서 결국은 보편적인 디램의 수요가 모자라게 된 거죠. HBM만 찍어내니까. HBM을 디램을 여러 개 적층해서 만든 게 바로 HBM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존 디램 수요가 없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디램 가격도 올라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득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중국 물건이 이제는 전 세계에 좀 풀릴 예정이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중국산 물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은 공장을 돌릴수록 우리나라는 적자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산을 해도 중국보다 싸게 팔 수 없는 구조인데 생산을 하더라도 관세 때문에 남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지금 경기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는 큰 영향,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중국과 미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핵이 됐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탄핵이 됐으니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향성, 우리가 뭐 친미 쪽으로 갈 것이냐, 친중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미국 쪽과 합의를 봐서 관세를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미국 쪽이 좀 우리가 동맹국임을 어필을 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결국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자 우리 이러면 엔비디아 쪽에 협조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는 협조를 해주세요. 왜? 너네 스타게이트 사업 하잖아. 스타게이트 사업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HBM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왜 관세를 매겨? 니들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관세를 매겨? 이렇게 하는 협상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유럽 쪽을 공략한다라든지 원전 아니면 방산 이쪽을 공략을 하면서 간다라든지 뭐 방법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새롭게 꾸려질 정부가 어디 쪽으로 가게 될지를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고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제 관세 리스크 관련된 부분은 나올 만치 나왔다라고 좀 보고요. 설상가상으로 관세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적으로는 낙폭은 다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 주가가 회복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되는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자, 지금 관세는요, 결국은 왜 부과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상환하겠다. 뭘로? 바로 채권으로. 한마디로 빚을요, 미국의 죄송합니다. 국채가 아니라 부채를 상환하겠다. 뭘로? 채권으로. 그리고 그 채권이 바로 국채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로 미국의 부채를 갚는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국채는 현실성이 있거든요. 자, 최근에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 표결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상원 의원은요, 대부분 트럼프의 공화당 의원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관세가 통과가 되면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아름답다. 뭐 바로 미국을 위한 법안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나온 코멘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바로 미국 채권, 트럼프가 미국 부채를 채권으로 갚는다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시사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부채를 갚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2019년에서 2021년도 요 시기를 보게 되면, 자, 페더럴 데픽트라고 하는 연방 정부의 이 적자가 굉장히 지속이 됩니다. 부채가 늘어난 거죠. 왜?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바이든 정부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과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페더럴 뎁트입니다. 자, 그래서 누적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가만히 냅두면 위험한 단계까지 간다. 자, CBO forecast, 한마디로 세계 경제 위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지 않고 여기서 부채를 확 낮추겠다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채를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권으로 갚겠다였다. 자, 채권을 그러면 왜 이 기준금리,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채권과 그러면 이 관세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채권 때문이냐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자, 그것 때문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왜?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대출 금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바로 시중에 돈이 좀 풀리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금리 인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 나왔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요. 금리 인하 이꼴 채권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이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매입을 해놨으면 매입한
국채를 비싸게 팔아야겠죠. 자, 어떻게 해야 비싸게 팔 수 있냐?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트럼프가 집권한 지 벌써 지금 4개월째, 5개월째가 돼가고 있는데 국채를 이미 매입을 해놨을 거고 이 국채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자,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못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관세를 선택을 했다. 라는 썰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자, 기준금리를 4.5에서 4.0으로만 낮추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1년 동안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4.5%를 줬어요. 1억 원어치를 들고 있으면 450을 줬습니다. 자, 근데 4.0%로 내려가게 되면 채권 1억 원어치 들고 있으면 450이 아니라 400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발행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발행했느냐. 자, 그래서 과거에 발행했던 4.5대 발행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450만 원을 줍니다. 자,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400만 원만 줍니다. 그러면 어느 채권이 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 발행했던 금리 인하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매수해 놓은 이 고금리 시대의 채권들, 요거를 묵혀놓고 있다가 금리를 낮추고 나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되놓으려는 이런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인하한다 라고 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되고 시장이 안 좋아야 돼요. 결국은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경기 침체의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지금 이미 경기 침체 신호는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금리 인하를 할 명분도 충분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매도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 정부의 부채를 상환을 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 시대로 간다.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건 뭐라 그랬죠? 결국은 금리가 결국적으로 인하가 되게 되면 낮은 금리에 서민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공격적인 투자가 대한민국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들어오는 시점에 공매도도 재개됐네. 리스크가 적은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영상은 제가 주말에 한번 더 촬영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러한 프로세스 속에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관세가 가속화된다라는 건 금리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한다. 자,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리스크 없이 국내 시장을 들어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풀릴 시점이 되면 공매도로 리스크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로 시장에 많이 빠져 있었던 한국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잡아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서히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시기에 온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대박주로서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을 조금씩만 잡아가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2025년, 2026년, 7년, 8년을 지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든든한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박주 까지 좀 공개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래 기다린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요거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공부방 1번 방은 이제 정원수도 다 찾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퇴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두 번째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분 넘게 계셨던 방 말고요. 이제 새롭게 개설한 방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지 한 번 말씀드렸나 두 번 말씀드렸나 했는데도 벌써 300분 넘는 분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언제 또 정원이 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빠르게 좀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운영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 투자 자산 운용사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요.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도 불분명한 곳에 가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많이 혼동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검증돼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라고 인정한 방송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가셔야 올바른 투자와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493-1316번 아래 연락처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든 제가 언제 나중에 유료방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점 가서도 제가 무료로 항상 입장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문자 메시지는 쌓아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3-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참여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장마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좀 예상이 되는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차익 실현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영상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만 가지 종목들 정보를 던져놓고 그냥 오르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이거 올랐죠? 나 잘하죠? 이런 방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10-4493-1316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이 별로여서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잘못된 최근에 뭐 임창정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 떠드는 정보가 정말 일파만파 퍼져서 위험성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한테 운영하는 요 방을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좀 진부하기도 한데요. 지금만큼 삼성전자를 잡아가기 굉장히 적절한 시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엔비디아 향, 결국은 HBM 쪽에서도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결국 상대로 HBM 공급을 한다는 거는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왜 삼성전자를 추천을 하는지,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반도체 관세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는 8% 가까이 하락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 부분에 좀 힌트가 있다. 결국적으로는 엔비디아 향도 있고 브로드컴, 그리고 중국발도 있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좀 프리해요. 결국은 미국으로 가는 게 바로 관세잖아요.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새로운 활로를 뚫는 거죠. 엔비디아라는 그 외적인 활로에는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D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브로드컴이라는 주문형 반도체 이 칩 업체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 브로드컴은 결국적으로는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는 해외 기업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주문형, 어디서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더 비싸질 엔비디아의 고객사를 브로드컴이 좀 더 빠르게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대표적인 파트너사가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의 이 주문형 반도체의 파트너로서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한화세미텍이 이 한미반도체가 독점하고 있었던 TC본더, 이 TC본더를 삼성전자에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향 HBM 납품이 가능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다뤄드렸었던 이 저전력 D램, 엔비디아가 지금 향후 필요로 하고 있는 LPDDR5X 저전력 D램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소캠 칩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제2의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 저전력 D램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HBM도 납품해라. 오케이. 자, 그러면 저전력 D램도 납품 좀 해줘.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세로. 자, 왜냐면 결국은 GDDR7 삼성 최고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 저전력 D램 분야에 있어서 1등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TC본더 누가 한화세미텍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세미텍이 들어오게 되면서 HBM 납품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저전력 D램도 어디에 가능해진다? 바로 엔비디아 쪽에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가능해진다? 브로드컴도 가능해진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TSMC 쪽에서도 밀렸었던 파운더리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서 밀렸었던 HBM 밸류체인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TC본더 하나로 TSMC의 자리를 뺐고 HBM 바로 SK하이닉스 쪽에 자리를 빼줄 수가 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포텐셜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적으로는요, 삼성전자는 오늘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이 너무 명확해요. 55,000원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49,900원 4만전자를 도달하게 됐을 때 이 주담대 반대 매매를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연기금이었습니다. 바로 국가가 막아주고 있어요. 아무리 공매도가 들어오든 아무리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든 삼성전자의 반대 매매는 국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55,000원이라는 라인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공격적으로 잡아가면 뭐 54,000원, 3,000원 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닥이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바닥이 보이는 종목에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들어올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공매도에 대한 걱정도 덜 하고 우리가 확인한 바닥 근처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향후 관세가 해소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다. 지금 사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위치에 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특히나 고점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고점은 우리가 요 라인, 요 매물대 강조드렸었던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었던 7만원과 75,000원 다음 매물대인 두 번째 매물대인 요 6만원 초반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어쨌든 돌파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강하게 돌파해줄 재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거나 근데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재료가 나와줄 시기다. 언제?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결국 이제 엔비디아 쪽 흐름도 있을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대가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를 좀 잡아가다가 하반기 때 7만원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시기에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56,000원 부근에 있거든요. 자, 반대 매매 관련해서 공격적인 우리가 결국은 해증이라고 하죠. 요 해증주로서도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55,000원 바닥까지 한 2%? 요 정도 좀 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 아니면 3% 정도 열려져 있고 상방으로 7만원 요 라인만 이제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아도 약 한 25%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프리하게 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상인 전고점인 우리가 88,000 구간까지 간다면 우리가 상방으로 한 30% 정도 열려져 있는 구간이고,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내가 주식 비중 한 100% 있다면은 한 50% 정도 담아놓기 굉장히 좋은 현재 주가고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물론 이 50을요 나눠서 잡아야겠죠. 55,000원에 터치가 됐을 때 100%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50%를요 5 곱하기 10으로 해도 되고, 내지는 10 곱하기 5로 해도 되고, 25 곱하기 2로 해도 되고, 결국은 나눠서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간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 7만원까지는 저는 올해 하반기 시작되자마자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전고점 돌파 한번 해보자. 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해보자. 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가장 좀 중요한 시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시점과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공매도 재개의 순기능이 나오는 시점, 결국은 얘네들도 공매도 순기능이 있으면 뭐하냐,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금리 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 번씩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사실 대박주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데요. 어쨌든 향후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비중 확대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영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주식 공부방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댓글에 보시면은 바로 클릭해서 요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박프리 주식 공부방이라고 나와 있죠? 요 텔레그램 들어가기만 누르시면 자, 요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셔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해놨고요. 결국은 제가 모든 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제가 하신 분 대신 요거 링크 좀 보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발송되는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이제 바로 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기업들 관련해서도 어떠한 흐름이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된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더 강력한 하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흐름들도 계속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요 대박주들도 그냥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단순하게 그냥 보고 끝내실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보고 이걸 매매로 연결을 시킬 거면 여러분들 반드시 요 공부방 들어오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 댓글에 있는 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회사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퇴사를 해서 영상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지금은 이러한 개인 유튜버로서 좀 활동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또 다수의 이제 투자 자문사들과 아니면 뭐 금융 투자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과 좀 콜라보레이션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양질의 그리고 보다 공격적으로, 사실 예전에는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런 얘기가 안 됐었는데, 이 종목 사라, 마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편안함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레벌레 뭐 이상한 유튜브 가셔서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전문 인력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투자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주 인사드린다라고 약속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좀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나와 있는 요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공부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